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졸속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부족하고 특색도 없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큽니다.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가격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OCI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5달 만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조사가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농촌 마을 앞 도로가 개통된 지 6년 만에 주민 7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자치단체는 뒤늦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체험시설이 부족하고 특색도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14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농산물 테마공원입니다.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이지만 수익이 나오는 체험시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가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년 하반기에나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그 가공에 필요한 기계시설이 오래 못 해요. 지난 9월에 문을 연 진안군의 마이돈 테마공원입니다. 진안 특산물인 돼지를 소재로 돼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 돼지 6마리에게 먹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진안 돼지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도 없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소시지, 피자 만들기 등 어디서나 볼 수 있거나 돼지와는 관련 없는 3D 영상 교육, 모형 자동차 체험 등입니다. 마이돈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상품 뭐 그게 하나 있어야 텐데. 그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린 3D 부분인데 사실 마이돈하고 어울리진 않잖아요. 테마공원 조성에 들어간 예산은 장수군의 2년치, 진안군의 1년치 지방세 수입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특색이 없고 볼거리도 부족해 운영 방안을 크게 손질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가 13,000가구를 넘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공급 과잉은 분명한데 아파트 가격 하락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전북에서 많은 아파트가 공급된 건 모두 3차례입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은 2007년에 11,000가구, 2012년에 16,000가구, 그리고 올해 13,000가구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난 2012년 이후 기존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급 과잉의 후유증을 겪은 겁니다. 올해도 13,000가구의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아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수요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요즘 고분양가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좀 가면은 미분양이나 미입주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아예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이 많고 주택담보대출이 3% 미만이어서 집값 수요가 유지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지금은 2채 내지 3채를 보유해도 충분한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그 가격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승하면 집을 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꼭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아파트를 사고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OCI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5달 만에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OCI 군산 공장에서 사염화 규소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300여 명이 두통과 따가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장 부근 농경지 벼가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가는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5달 만에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사고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누출된 가스가 인근 주민 105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수질, 토양 오염은 크지 않았지만 수확량 감소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사고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OCI 군산 공장에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소방대 사고 상황이라든가 누출 물질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훨씬 더 빨리 수습이 됐을 거라는 걸 봤을 때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 부족 등 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피디아이 유출 사고로 주민 간에 불화가 많이 생겼는데 또 23년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또 났어요.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가 그 앞에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강구를 안고 지금도 강구를 안고 있어요. 주민들은 또 지난 7월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새로 뽑는 공개 모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하는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두 위원회가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연 뒤 공모 방법과 절차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임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커 공사화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오전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역사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나갑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농촌 마을 앞에 2차로가 개통된 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마을 주민 7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뒤늦게서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정원익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농촌 마을 앞 2차로입니다. 지난달 16일 이 도로를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논에 가신다고 그쪽으로 좀 건너가다가 거의 다 건너갔는데 아마 그 차가 와가지고 밀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 2008년 말 개통한 이 도로는 시속 80km 제한구역입니다. 1km가량 쭉 뻗은 직선도로다 보니 과속 차량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년 사이에 마을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따른 분통은 갈수록 그게 더해지죠.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뒤늦게 현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산 부분이나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인지 그렇게 타시는 걸로 전문기관이 해서 서로 이제 중재처럼 협의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잇따른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의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 시내버스 116대가 운행을 중단했지만 오늘 오후 임금 협상이 타결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에 합의한 지역은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고창으로 늘었으며 남원과 부안, 무진장은 잠정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북은행이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이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결혼한 뒤 3년이 지나고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여성의 15가족에게 왕복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그리고 한 가족에 100만 원씩의 체재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3함대 소속인 전북함이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길이 114m에 최대 120명을 태우고 최대 속력 57km로 항해하는 전북함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함 미사일과 단거리 대공 방어 유도탄, 그리고 헬기 등을 탑재한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전북함은 서해와 남해를 방어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사업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전주시는 소장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높이는 등 한옥마을 사업소 확대 방안을 전라북도와 협의했지만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주시는 차량 등록 사업소를 시민교통본부 소속의 과로 바꾸는 등 부분적인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7살 김모 여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출소 5달 만인 지난 3월부터 2달간 전주와 군산 등 전국을 돌며 22차례에 걸쳐 9,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21.4도, 전주 20도 등 대부분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